자, 150페이지에 거기 2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회차가 너무 많아요. 자, 불러드릴게요. 150페이지 2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여기에다 적으시면 돼요. 자, 98회 15. 98회 15. 그 다음에 99회 14. 그 다음에 특별 102회 14. 그 다음에 104회 14. 다시 한번 98회 15, 99회 14, 특별 102회 14, 104회 14. 그렇죠? 얘는 전통적으로 회계 1급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애예요. 그렇죠? 근데 좀 어려워요. 살짝.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우리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공급가액. 공급가액의 합계. 공급가액을 뭐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시는 뭐냐면 내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대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이때는 돈이 명확하니까 그 돈이에요, 돈.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돈으로 안 받고요. 그거를 돈이 아닌 나머지로 받았대요. 그렇죠? 금전 이외의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럼 질문.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는요. 내가 공급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급해요? 자, 내가 물건을 팔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고 물건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받은 건 물건이지만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는 건 내 재화를 공급한 거잖아요. 내 재화를 공급하고 물건 받았죠? 그럼 재화를 공급한 건 내가 재화 공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받은이 아니라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돼요. 우리가 항상 여기는 인도, 재화의 인도인데 인도한 건 내가 인도한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 대가를 물건으로 준 거고 나한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공급한이지 공급받은이 아닌 거예요. 장난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가세는 공급에 관련, 공급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급한 것 가지고 따지지 받은 것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래서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우리 특수관계자는 짜고 칠 수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안 받으면 그냥 시가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과세 때려버립니다. 아까 그 대표적인 게 특수관계자 아까 있었죠. 부동산 임대용역. 자, 그 다음 우리 외상거래 할부 판매. 특히 외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이었죠, 여러분들. 인도일. 맞죠? 인도일이니까 그 말을 그 말을 우리가 금액으로 고치면 인도하는 날에 그 금액을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총가액이라 돼 있죠. 반면에 여기 아래. 자, 우리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얘네들의 공급 시기가 아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러면 얼마로 때릴 거냐는 그 받기로 한 금액마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진짜 어렵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연결시키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급 시기하고 공급 가액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선적일이 공급식인데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한 날이 공급식이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쪽. 원칙은 선적일이 공급식이니까 선적일의 환율로 공급가액을 하겠다는 뜻이고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하는 때니까 그때는 환전한 그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그 금액은.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 여러분들 물건을 수입하면 내가 뭐냐면 수입하는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관세도 내고 그게 사치품이면 개별 소비세도 내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내요. 알죠?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물리기 위한 그 물건 가격이라 그 뜻이에요. 내가 샤넬 가방 500만 원 주고 샀으면 500만 원이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샤넬 가방이라는 관세를 때리기 위한 그 금액 500만 원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관세에다가 개별 소비세 여러 가지 세금 붙은 걸 우리가 이대로 사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설명하긴 할게요. 여기가 전통적으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동네예요. 지금 하는 건 최근에 많이 내는 거고요. 얘는 전통적으로 많이 냈었어요. 자, 요거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요것만 하면 이제 맞춰요. 자, 불쌍하다 많이. 자, 보시면 자, 이번에 갑이요. A한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10,000원에 받았대요. 그럼 인도하고 받은 거니까 10,000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다시 갑이 A한테 2,000원을 받았대요. 그럼 소득은 12,000원이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줄지 않아요. 어떻게 줄지 않냐면 갑의 공급가액에 2,000원을 포함한다라고 출제를 해요. 그러면 갑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포함한다라는 뜻은 2,000원을. 그렇죠? 12,000원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갑의 공급가액은 12,000원인 거고요. 얘는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냅니다. 근데 갑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겠대 2,000원을. 그럼 갑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00원으로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받았는데 12,000원 아니야? 맞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부가가치세는 공급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소득이 핵심이 아니라 공급, 인도하고 처분을 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외우시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공급가액에 포함하냐면 요게 핵심, 위에. 요게 핵심. 내가 물건을 처분할 당시 또는 인도할 당시에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포함시킨다라고 해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하시니까 사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하실게요. 자, 제가 옷가게를 해요. 제가 옷가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10,000원 주고 사신 거예요. 현금으로. 그럼 당연히 현금으로 팔면 10,000원이 저희 공급 가액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돈이 없으셔가지고요, 옷을 10,000원에 사셔야 되는데 저 돈 없는데 할부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할부로 사시겠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할부로 팔 때 10,000원에 팔아요? 지금 당장 팔면 10,000원이지만 할부로 팔게 되면 할부 이자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할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12,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낑겨 맞춰보세요. 그럼 할부 이자는 옷을 팔 때 옷 가격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12,000원에 팔았지 10,000원 안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할부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뭐냐면 이제 연체이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할부가 아니라 저 외상으로 좀 살게요. 저 이틀 뒤에 돈 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외상으로 10,000원에 판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당시에 공급가액은 10,000원인데,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틀 뒤에 안 오시는 거야. 맞죠? 이틀 뒤에 안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5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저 왔어요. 이제 옷 좀 사려고요. 잊어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딱 얼굴을 보고 손님 저번에 10,000원은 외상값 왜 안 주세요? 외상값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어떡하죠? 그럼 없던 걸로 할까요? 이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죄송해요. 너무 대가를 못 드렸죠. 외상값 못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그 이자 드릴게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체이자 2,000원 받은 거예요. 알죠? 그럼 이 연체이자는 분명히 소득이 제 늘어난 거 맞죠? 근데 여기에 낑겨 맞춰보세요. 인도 당시가 요 날이죠. 외상으로 팔 당시가 제가 옷 판 날이잖아요. 인도할 당시에 연체이자가 옷가게 구성하고 있어요? 구성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딱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사신다고 할 때 관상을 보니까 연체할상인데? 연체할상인데 12,000원에 팔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게 이정재야? 죄송.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할부이자는 옷 팔 때 할부이자를 포함해서 팔잖아요. 맞죠? 하지만 연체할 거는 연체할 때는 연체이자가 할부이자를 연체이자가 그 물건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연체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알죠?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할부이자, 연체이자 조심하시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 설명. 자, A 운송비는 뭐냐면 얘가 자, A 운송비는 이게 어떻게 파는 거냐면 착불, 도착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옷을 10,000원에 팔 때 운송비는 별도로 택배기사분께 주세요라고 하는 착불 판매고요. B라는 우리가 쇼핑몰 사업자는 선불이에요, 선불. 알죠? 그냥 옷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12,000원에 파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요 문구에 끼워 맞추면 자, A는 옷을 인도할 때 그 옷 인도한 가격이 운송비는 안 받잖아요. 그럼 이때는 10,000원으로 보는 게 공급가액을요. 되세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옷을 판매할 당시에 12,000원으로 팔죠. 옷을요. 맞죠? 그래서 B는 공급가액을 12,000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이거 일단 보지 마세요. 이건 요거 설명하려고 이게 안 지워져 가지고요. 뭐냐면 여기 제가 했던 게 여기 공급가액에 언제 포함하냐면 방금 했던 할부이자 그리고 언제 포함하냐면 방금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거 알죠? 요거는 공급가액에 포함 되세요? 근데 제가 방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건 여기는 연체이자 얘만 설명했어요. 얘만. 그렇죠? 연체이자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설명할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한 업체예요. 술이랑 음료. 그렇죠? 여러분들 술집 사장님.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병맥주하고 소주 있죠? 그게 그냥 10,000원짜리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 제가 병맥주나 아니면 소주만 그냥 딸랑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자에서 담아드리죠? 맞죠? 그래서 맥주랑 소주 값은 10,000원, 상자 값은 2,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맞죠? 그럼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12,000원 받겠죠? 근데 10,000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도한 건 맞지만 상자는 돌려받을 거예요. 그거는 보증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반환 조건의 물건에 제가 지금 한 게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포장 비용. 알죠? 또 용기 대금. 요거는 보증금 성격이지 저의 인도 가액이 아닌 거예요. 부채지. 그래서 반환 조건이면 이때는 우리가 그 2,000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미반환 조건이면은요. 포함해야 돼요. 미반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 상자까지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저 상자 없어요. 상자까지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12,000원 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반환인지 미반환인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여러분 국고보조금을 내가 상대 정부한테 물건을 팔고 정보보조금 받으면 그건 우리가 공급가액에 포함해요. 여기에서는 공급과 무관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공급과 관련이 있으면 더하고 공급과 관련이 없으면 안 더하는 거니까 정부보조금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설명. 첫 번째 점 설명. 제가 이제 음료수 납품해요. 음료수 납품하는데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들고 가다가 모르고 떨궜어요. 떨궈가지고 음료수가 다 여러분 엎질러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그 술집 사장님이니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죠. 인도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그 공급가액은 저는 0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 못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 다 넘겨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다가 파손이 된 거예요. 떨어뜨리셔가지고.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했잖아요. 하고 파손되면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가액이 더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로. 저 할 때 미치는 줄 알았다. 이거 처음 할 때 이거. 자, 그 다음 우리 이건 했었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같은 거 공급가액에서 뺀다고. 이건 이미 열심히 했어요. 우리 마이너스 그래서 했잖아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자, 보시면 뭐냐면 얘는 내가 상대방한테 뭐를 줬는데 안 빼주겠대요. 보이시죠? 공제하지 않겠다. 보이세요? 자, 설명 좀 할게요. 요 두 번째 점 가지고. 자, 혹시 여러분 판매 장려금이 뭔지 아시는 분? 판매 장려금. 이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VIP들 있죠? 그분들한테 당초에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고 돈으로 주는 게 판매 장려금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백화점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판매 장려금. 그럼 판매 장려금을 주면 백화점의 소득은 줄었죠, 분명히. 근데 안 빼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얘 때문에 그래. 아까 얘. 여기. 제가 아까 인도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한다라고 했죠. 그럼 뺄 때도 인도할 당시에 내가 지급하고 있으면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판매 장려금을 줄 때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판매 장려금 같이 나가요? 고객이 오늘 3월 8일 날 고객이 백화점에서 물건 샀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자, 판매 장려금 드릴게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을 다 팔고 나중에 주죠. 그 실적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시기와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달라요. 물건을 판매할 때 지급하지 않잖아, 같이. 어렵죠? 그래서 안 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대손금 요거하고 이제 마지막 쉬었다가 이제 실기할게요. 실기래. 기출문제. 네, 기출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고 내일 저랑 같이 맞춰볼 거예요. 좀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양해 좀. 자, 요 대손금 설명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보시면 자, 내가 9월 16일 날 제품을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대요. 오케이?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1,000원도 못 받았겠죠. 외상으로 팔았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채권이 11,000원 있는 거예요. 10,000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부가가치세도 받아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상은 안 드리겠는데 부가가치는 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난 상대방한테 돈 안 받았어요. 부가세 못 받았죠? 그럼 세무서에 내요, 안 내요? 내요? 여러분한테 외상값을 10년 동안 못 받아봐요. 그럼 세무서 10년 동안 못 받으셨으니까 내지 마세요. 저희는 천사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상대방한테 받았든 안 받았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인도했잖아, 요날. 10% 재화를 인도했으니까 무조건 10% 내야 돼. 받든 안 받든. 그래서 일단 내 돈으로 1,000원을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11,000원을 주시겠죠? 주면 전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00원 이미 내 돈 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세요? 외상을 팔더라도 일단 내 돈 내고 상대방한테 받아서 다 먹는 거 이제는. 원래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야 되지만. 자, 근데 띄어 먹혔네? 띄어 먹혔다라는 거 여러분이 얼마를 배째신 거예요? 11,000원. 맞죠? 제가 채권이 11,000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1,000원 있어가지고 대손이 발생해가지고 11,000원을 띄어 먹힌 거예요. 여러분 배를 째셔가지고. 맞죠? 그러면 이 매출세액 1,000원 납부는 잘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왜 냈냐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주실 줄 알고 저는 냈거든요. 근데 안 여러분들이 대손이 됐으면 제 입장에선 돌려받아야죠.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세무서는 이렇게 돌려줄 때는요,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에서 까줘요.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1,000원을 빼주는 제도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1,000원을 빼줍니다. 감이 차감. 이해되세요? 그럼 분명히 빼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빼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대손금 안 빼준다. 빼주는데 지금 우리는 금액에서 빼는 거 봐요? 세액에서 빼는 거 봐요? 금액. 세율 곱하기 전이 공급가액이잖아요. 얘는 어디서 뺀대요? 세액에서 빼는 거지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금액에서 빼는 거랑 세액에서 빼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자, 설명할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금액이 바뀌면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줘야 돼요.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공급가액이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발급해 줘야 돼요. 그 불편해요, 너무. 그래서 금액에서 빼지 않고 세액에서 뺀다라고 돼 있어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그냥 신고할 때 그냥 빼면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문제 풀고 쉬죠. 자, 교재 어디냐면은 여기 있다. 337. 요거 하고 쉴게요. 337. 14번. 그럼 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죠. 공급가액에 포함이니까 더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빼는 거죠. 공제라는 표현이 맞고요. 동그라미 2번은 도달하기 전이 핵심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인도 일어나기 전이니까 안 더하는 거. 동그라미 4번은 연체이자 보이시죠? 연체이자도 우리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죠. 물건을 인도할 때 연체이자까지 같이 받는 거 아니니까.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11시 25분 있죠? 11시 20분